네, 2023년 4월 1일 이정훈입니다. 레이디 가가하고 핑크레이디인가요? 한국 아이돌 그룹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공연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교체됐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뭐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소재가 돼서 사람이 바뀐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된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실에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이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면 구조주의하고 갈등주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잘 날 수밖에 없도록 도로를 닦아놨다. 사고 계속 나는 거죠. 늘 나는 거죠. 조금만 주의 안 하면. 그런 걸 구조적으로 잘 펴놓으면 잘 돌아가죠.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이 레이디 가가하고 핑크레이디인가? 뭐 그 공연 문제 놓고 터진 것 뿐이죠.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반복해서 공화정, 군주정을 막론하고 국가의 통수권은 단일체제로 가야 된다. 지휘관이 2명이 있으면요 전쟁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무조건 지휘관은 1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안보 문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문제가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핵심 자리가 어디냐? 그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죠.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들은 대부분 민간인이니까 민간인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죽고 사는 안보 문제를 책임지는 자리예요, 원래. 그래서 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근데 군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 군을 통수하도록 통수기구, 군 통수기구가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안보를 하는 건데 원래 로마식 공화정에서는 너는 군, 너는 세금, 너는 뭐 복지, 너는 사법 이렇게 나눠서 여러 명의 주권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 관리하게 했어요. 이 권력을 국가 권력을 쪼갠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군 통수권자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을 대표할 때는 군 통수권자가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국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식 공화정으로 와서는 이 통수권자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부르고 장관보다 한 끝발 위에 높이 있는 걸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서 나머지 이런 사람들한테 임명장을 국민을 대표해서 주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군주정이 아님에도 군주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대통령이 국가를 이제 군을 통수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임무인데 전체 이제 국가를 리드하는 임무도 맡게 됐잖아요. 근데 국가를 리드하는 임무는 자, 외교는 외교부 장관, 치안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 전체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기 위해서 장관들이 다 하는 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면 어떡합니까? 이 연락사무소가 필요하잖아요. 대통령한테 연락관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 연락관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야 이거 보건복지부 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해주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그게 스텝, 참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종합행정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여기를 개발하자라고 할 때 개발하게 되면 건설교통부가 하게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일어납니다. 환경부 의견이 들어가고 또 그걸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시설을 지을지 여기는 아파트만 짓자는 거는 국토교통부 입장이라면 문화체육부에서는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국방부에서는 아닙니다. 여기에 군도 이렇게 있어야 방어가 되고 행정안전부는 소방과 경찰도 둬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이제 각 부처별로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쭉 들어왔을 때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본인이 다 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와 있는 그 연락관들이 저쪽 각 자기 부처의 입장을 대표해서 의견을 꺼내면 그걸 조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군대 용어로서 이걸 스텝, 참모라 그러죠.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Chief of Staff. 그 군에서는 참모장이라 그럽니다. 미국은 아까 권력을 분산해서 다 법무부 뭐 다 나눠놨습니다. 근데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안보를 책임진 사람이 국가 원수를 겸한다. 근데 안보 위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야 식량 얼마나 공급할 수 있어? 에너지부고 기름 얼마나 있어? 이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연락관 중심으로 스텝이 만들어지고 그 스텝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치프 오브 스텝, 참모장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치프 오브 스텝을 우리는 참모장이라고 번역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비서실장이라고 번역했어요. 비서라고 하는 거는 윗사람이 시킨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심부름꾼 개념이에요. Secretary.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전체 인민을 대표한 뭐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한 걸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을 비서라 그럽니다. 또는 서기라 그래요. 나중에 가장 높은 걸 총서기, 총비서 또는 서기장이라 그러죠. 그게 중국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인 노동당, 과거 소련의 공산당의 서기장, 총비서, 총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민주국가에서는 세크러터리가 아니고 스텝입니다. 스텝. 근데 스텝이 아까 공산국가에서는 세크러터리가 받아갖고 정권을 행사하는 건데 여기서는 반대로 스텝들이 의견을 모아서 치프 오브 스텝, 참모장이 모아갖고 대통령한테 안을 주면 대통령이 그걸 할까 말까를 결정하거나 두 개를 주면 이안 이안 중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디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대통령제의 비서실장 치프 오브 스텝을 대통령 참모장, 이 참모장을 아주 큰 개념으로 얘기할 때 총참모장이라 그래요. 우리 군에서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총참모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군, 해군, 공군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를 보좌하는 총참모장이 현재는 우리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총참모장이라고 해야 되는 걸 말을 바꿔서 참모총장이라고 바꿨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거를 민간으로 가져온 게 대통령실의 치프 오브 스텝인데 그러면 이거를 참모총장 또는 총참모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서실장으로 번역했다고요. 이건 잘못 번역한 건데 어쨌든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참모장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현재 윤 대통령 밑에는 2명의 참모장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통령실 조직도인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게 미국식 개념으로 치프 오브 스텝입니다. 있고 동급으로 국가안보실장이 있습니다. 2개의 참모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 통수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독재를 하도록 허가해 놓은 건데 참모가 2개 있으면은 이거는 네가 해 내가 해 떠넘기거나 둘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거죠. 바로 레이디 가가하고 뭐 한국 아이돌 그룹이 공연하는 문제는 국가안보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안보 문제, 외교 문제만 보니까. 근데 대통령 비서실 밑에 있는 여기 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에 문화 홍보 담당하는 쪽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외교 파트도 볼 겁니다. 뭐가 있나? 여기에 보게 되면은 대통령 비서실 밑에는 홍보수석이 있어서 해외 홍보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수석 밑에 문화체육비서관도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걸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눌러버리고 이쪽은 하려고 그러고 근데 미국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주미대사는 보고를 하는데 묵살이 되고 하니까 이쪽으로 보고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요. 문재인 정부는 더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안보실장이 있고 또 정책실장이 있었어요. 정책실은 형식상으로는 비서실 밑에 뒀지만 3명의 실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불협화음이 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별로 안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안보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하고 뭐 하려고 북한하고 하려다 보니까 안보실이 북한에 주력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국정원이거든요. 국정원하고 하다 보니까 둘이 의견이 같아갖고 실무부서하고 대통령 치프 오브 스태프하고 갈등이 적었죠.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는 실무부서인 주미 대사관하고 국가안보실이 의견이 달랐던 거. 그것도 문제고요.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이 치프 오브 스태프이 둘이나 있으니까 문제야. 근데 이 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3개나 뒀다는 겁니다. 정책실까지도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큰 갈등 없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안보실을 둔 거는, 안보실을 또 하나의 치프 오브 스태프로 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인가? 이제 자신이 없는데 조금 세월이 됐습니다. 한 조직에 하나의 사령관만 있어야 되고 하나의 참모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2개의 참모 조직을 둔 거야. 그런데 이 참모 조직하고 현장 부서하고 또 안 맞으면 갈등이 생기고.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실장을 교체하는 근본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는 거를 누가 다뤄야 하느냐. 이 과거에는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 해외파트에서 합니다. 워낙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이 큰 역할을 했고, 외교부는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국가안보실을 만드니까 대통령 행사다 보니까 국가안보실을 자꾸 하게 돼. 근데 국가안보실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이야, 어공. 그 전까지는 학자로 있거나 정치인으로 있거나. 근데 우리 외교부나 국정원, 군에 있던 사람들은 늘 공무원 하던 사람이야. 늘공이야. 그런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이 있고 확 안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가 빠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김성환 씨가 교수하다가 딱 하니까 자기 색채가 들어가게 되면 외교부나 국정원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외교부에서 번 의견도 안 맞으면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에서 왜 맞았느냐? 안보실장을 서훈, 정의용 등 관료 출신이 했기 때문에 덜 갈등이 적었고, 그 사람들은 그 부서를 국정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호흡이 맞았던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부서가 있으면은 대통령 참모들은 결정권이 없이 연락관 정도, 이 부처들에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과거 정부랑 다 봐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올리면 그걸 전달해주는 리에이정 오피서를 하면 되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스텝이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참모들은. 대통령 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 해버리면 이게 실질적인 정보가 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행정부가 되면서 이중조직이 됩니다.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이 다 하고 행정부를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이 되면서 이게 더 위기에 약한 정부가 됩니다. 우리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밑에 수많은 수석 비서관이 있으면서 행정부 기능을 다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싹 바뀌어. 싹 바뀌어갖고 다른 성격의 비서실이 만들어져갖고 안보실이 만들어져갖고 행정부를 움직여. 행정부는 늘 일정하게 오던 조직인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 정권이 30년 간다 그러면 착착착 맞추는데 3년 후에 5년 후에 바뀔 거라 그러면 안 하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많은 개혁안을 던지는데 공무원이 안 움직이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뛰고 있는 현장 공무원하고 청와대가 대통령실 따로 노는 겁니다. 어공과 늘공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요, 이게 미국 대통령실인데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영어 그대로 Chief of Editor, Chief of Staff로 돼 있어. 비서실장이. 우리가 비서실장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리고 미국 대통령실은요, 미국도 이제 자꾸 행정부가 커지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체 부서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보고 뭘 보는 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위원회 조직으로 해가지고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대통령 행정실이라 그래야 되나?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위원회는 대통령한테 어드바이저, 아이디어를 주고 판단 기준을 주는 역할, 정보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하고 실무는 경제 문제는 경제, 외교 문제는 국무부, 국방부가 다 하는 겁니다. 보좌관 기능만 두고요. 이 행정부처와 통하는 거는 비서실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하고 그 스태프들을 딱 어우러진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말로 비서실장, 정확하게 번역하면 총참모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도 미국 비서실장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참모장에 의해서 딱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게 위기 경험을 많이 겪은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이게 꼬이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 같은 문제는 뭐 엉거주춤하게 조태영 주미대사를 불러서 안보실장 안 피고 레이디 가가하고 핑크레이디? 자신 없네. 공연을 취소하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를 공연을 한다는 건 세계적인 공연입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서 취소시켰다 우리 정부가 하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오히려 그 공연 그룹들도 대단한 기회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라도 합니다. 또 한국이 지금 얼마나 좋은 케이크 칼조의 무기가 있습니까? 홍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무한하니까 그냥 돈 아끼려고 안 했다 툭툭 치고 가는데 이게 뭐냐? 우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리까지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들어오셔갖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역시 검찰만 하고 위기관리든지 이런 건 좀 약하다 보니까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고요. 또 하나 윤 대통령이 지금 큰 미스를 한 게 이왕 강한 정부로 가려고 그랬으면 민정수석을 유지했었어야 돼요. 민정수석을 본인이 공약으로 그런 거 없애버렸어.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강한 대통령, 행정부는 그냥 심부름시키는 조직으로 하려면 사정권을 딱 쥐고 해야 되는데 그걸 버렸어.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다 민정을 통해서 꽉 쥐고 또 민정이 정보도 세상으로 한 정보도 갖다 주고 했는데 그게 없이 하니까 뭐가 틀렸는지를 보고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민정을 통해서 국정원 정보도 오고 경찰 정보도 오고 막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제한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는 거는 강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무, 민정, 공보 이게 세 개가 핵심입니다. 경제하고 문화는 늘 굴러가는 거고. 근데 지금 정무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민정은 없애버렸고 공보수석 김은혜가 있는데 별로 존재감 없죠? 애먹는 거예요. 두 개의 실장이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과거에 그 정책수석까지 있었어요. 정책기획수석. 그 정책기획수석에 새로운 거 안을 만들어 대통령을 주고 국정에서 뭐 새로운 걸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줘버리면은 각급 부처는 안 움직이죠. 왜 지금 공무원들이 보수 정권이 들어섰고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는데도 왜 열심히 안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창안을 해서 이거 하자 아이디어를 내고 그 채택될 때 열심히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럴 통로가 없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 윤 대통령이 좀 풀어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위기 돌파할 수 있는 정부가 될 겁니다. 제 이정훈의 판단과 의견이었습니다.